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한 여자의 과거와 그 과거를 짓밟은 남편의 배신, 그리고 하늘이 쓴 잔혹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주씨의 긴 사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랑은 디자인 회사의 밤샘 작업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을 때였죠. 중요한 브랜드 런칭을 코앞에 두고 제가 그만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세워 작업한 최종 시안 폴더를 실수로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예요. 복구도 안 되는 상황, 저는 비늘이실 구석에서 숨도 못 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수였던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제 앞에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려놓더군요. 희주씨, 올 시간에 나랑 다시 그리자. 나 디자인 툴 손 엄청 빠른 거 알지? 내가 밤새워서 가이드 잡아줄 테니까 넌 저기 소파에서 딱 1시간만 눈 붙여. 그는 정말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제 실수를 묵묵히 지워주던 뒷모습. 새벽 6시, 마침내 작업을 끝내고 이제 됐다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에 제 인생을 다 걸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죠.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엔 없을 겁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맹세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제 척추가 부서지면서요. 수술 끝에 겨우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마비 증세와 극심한 통증은 저를 침대 위의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극정성이던 남편.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끙끙 앓는 제 옆에서 남편이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씨. 잠 좀 자자. 너만 아파? 너 수발드는 나는 안 힘들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제게 그는 차가운 일가를 날렸습니다. 미안하면 내 욕구는 어쩔 건데? 나 혈기왕성한 남자야. 너랑은 손끝만 닿아도 환자 냄새나서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밖에서 풀고 오는 거 그거 바람 아니야. 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생존 본능이라고 알아. 그의 잔인함은 저희 부모님께 더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휠체어 탄 저를 위해 사고를 며칠이나 고아 오셨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온 엄마를 향해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 신발도 안 벗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제가 반찬해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집구석에 들어오면 환자 냄새, 약 냄새 나서 역해 죽겠는데 이젠 음식 비린내까지 섞여야겠어요? 나 이 집에서 밥 못 먹어요. 당장 이거 다 들고 나가세요.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래도 우리 희주 기운 좀 차려야지 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그때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이 사람아, 자네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를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자 구실도 못하는 고장난 딸내미 저한테 떠넘겨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사위 불쌍해서 고개도 못 들 텐데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이럴 거면 그냥 데려가세요.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외도는 숨길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제 가슴엔 의심의 못이 8단계에 걸쳐 박혔습니다. 1단계 저녁 7시면 오던 사람이 매일 새벽 2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다는 거짓말이 일상이 됐죠. 2단계 평소엔 후줄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싼 명품 셔츠를 사고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눈썹을 다듬으며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옷깃에서 제가 쓰지 않는 자극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물으면 백화점 행사장에 갔다 와서 그렇다며 오히려 화를 냈죠. 4단계 어느 날 그의 4번째 손가락이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랑의 증표를 그는 그렇게 지워버렸습니다. 5단계 주말에도 회사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며 휴대폰을 베란다에서 봤더니 허둥지둥 집을 나갔습니다. 6단계 며칠 뒤 그의 손엔 제가 모르는 투박한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와 맞춘 커플링인지 뻔했죠. 7단계 제 명의로 된 카드 명세서에 평일 대낮에 L호텔 결제 내역과 여자 화장품 세트 120만원 결제 건이 찍혀 나왔습니다. 8단계 마침내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몰래 열어본 그의 휴대폰. 상간녀와 찍은 반나체 사진들과 함께 이런 대화가 있더군요. 그 환자 오늘 기침 소리 장난 아니더라.
빨리 죽지도 않아. 자기야, 나 오늘 자기가 해준 밥 먹으러 갈게. 거기가 내 진짜 집이야. 저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던 이혼 소송 중이던 어느 날 남편이 길바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경색. 그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한 전신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던져졌습니다. 그를 찾아갔을 때 병실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건 바로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환자 냄새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도 없어 욕창이 생기고 살이 썩어가는 냄새. 그 잘난 상간녀요?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남은 돈을 다 들고 잠적했답니다. 그의 부모님조차 병원비 감당 못한다며 면회조차 오지 않는 그곳에 그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당신 몸에서 나는 이 환자 냄새. 향기롭니? 여자 구실 못한다고 우리 부모님 모욕하더니 이제 넌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됐네. 축하해. 이제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당신이 그렇게 외치던 생존 본능으로 평생 버텨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이 직접 겪어봐야지. 남편의 꺽꺽거리는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뱉은 독설이 그대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세상의 준엄한 이치를 보았습니다. 앞선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쓰러진 날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 그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제 집 안방에서 제가 모아둔 비상금과 집 문서를 챙겨 달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그는 제가 매일 밤 먹던 그 진통제가 사실은 제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 약은 제가 신입 시절 밤을 새우며 그와 함께 디자인을 공부할 때 그가 제게 가르쳐준 시각적 트릭과 닮아 있었죠. 사실 저는 사고 1년 만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환자인 척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남편이 장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밤새워 도면을 그려줬던 것처럼 저도 그를 위해 아주 정밀한 지옥의 도면을 그렸거든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상간녀. 제가 보낸 카드 명세서와 호텔 결제 내역의 주인공. 사실 그녀는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존 본능을 자극해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내고 그를 심리적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위해 제가 정교하게 배치한 디자인 요소였죠. 남편이 쓰러진 그날 그는 제가 건넨 마지막 화해에 차를 마셨습니다. 거기엔 제가 먹던 독한 신경계의 약물이 섞여 있었죠. 그가 평소 제 약을 돈 아깝다며 가로채 상간녀에게 선물하려던 명품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성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성분을 비타민인 줄 알고 과다 복용했고 결국 제가 설계한 대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내가 여자 구실 못해서 바람 피우는 건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서 나도 내 본능대로 움직였어. 나를 모욕한 당신을 파멸시키고 내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내 생존이었으니까. 지금 그는 요양병원에서 제가 매일 보내주는 특별 영양제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평생 그 썩어가는 냄새 속에 갇혀 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그에게 바치는 마지막 완성작입니다.